문재인에 이어 불법 가짜 대통령 행세를 하던 수계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에 별안간의 계엄 포고령을 선포했다. 이에 입법 깡패 거대 야당이 계엄해제 요구권을 결의하는 국회의 표결에서 과반수를 넘겨 윤석열에게 계엄해제 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단시간에 계엄 선포의 포고령은 해제되었다. 이후 윤석열에 대한 무단 계엄 포고한 반란의 혐의로 탄핵소추 발의가 가결되어 12월 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되어 2024년 나팔로서 사건 번호가 표기되었다. 윤석열의 계엄 포고는 내란의 혐의가 씌워져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보사령관, 경찰청장 등등의 관련 부역 종사자들 여러 명을 구속하고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정유범난으로 정권을 참탈한 전 수계통령 문재인은 그의 사실상 임기 5년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대업을 추진해갈 후보 1번의 이재명을, 이번에 보수당을 쥐약 먹은 니은들이라며 폄하한 윤석열 뻐꾸기를 보수에 잠입시키는 법률상이 아닌 사실상에 공천을 했던 셈이다. 수계통령들을 대통령으로 알아차리는 머리에서는 이해 불가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정략적 지혜를 낼 당신이 수계통령 문재인이라면 혹시 대통령 선거에서 1번 공천만으로는 패배할지도 모르는 선거를 멍청하게 속없이 방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뻐꾸기의 이번 공천 증거로는 나의 생각과 문재인의 생각이 같다. 나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망언이 어렵지 않게 나왔었고 윤석열로서는 지금까지 문재인 지켜주기에 열심히 최대한 실천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다. 한 국가, 그 권력자가 법을 악용하고자 하는 제정 개정의 도구 문제가 아닌 있는 법조차 개무시를 하고서도 마치 전혀 그렇지 않은 듯 국민을 속임하고 있는 수계 정권의 악패를 주인인 국민이 경계해야 하고 그러한 흉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런 엄청나고도 중요한 국가적 혼란이 있음에도 이 나라의 법률가인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자, 법학도에 있어서도 정작 정의롭게 입바른 법해석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언론의 수단을 이용하여 한결로서 말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으로 호칭하며 국민을 정의로부터 눈 가리고 귀 막고 있는 참으로 멍청하기가 그지없는 현실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는 정유법난의 헌법재판관들이 국가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고서 탄핵심판 파면 결정함에 따른 불법 탄핵으로 인하여 탄핵 파면 거리되지 않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이라는 엄연한 현행법리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 건국 이래 이룬 경제 성공 국가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의 법률 문맹 야만 국가로서의 모습이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솟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이후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고의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서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었다. 나라를 망치려던 그들은 이 나라의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헌법개판관들이었음을 장차로 보게 될 것이고 이를 접하는 국민 누구나 이해 납득 수긍될 일이다. 2024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6인 체제로 수계통령 윤석열의 무단 계엄 포고에 의한 내란 혐의의 탄핵심판 심리를 할 수 있는 필요한 재판관 7명마저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청한 2024년 4250 효력정지가 처분 신청 사건을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심판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충족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가처분 신청 이유였다. 이를 인용하는 결정문의 소결에는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 고 표기했다. 즉 신청인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의 신속한 재판을 전제하고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법규 효력의 장애를 정지시켜달라고 한 것일 뿐 헌법재판소 일체의 사건에까지 이 결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은 결정 문헌상 명백하다.
법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대한 대통령 탄핵에 최대한 많은 재판관이 참여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한 명이 빠진 8인의 결원재판부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헌법재판소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는 교원 영색한 그들의 불법 탄핵 심판의 결정문의 주문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기록했다. 이들의 불법 만행을 헌법수호단 우리는 위험하고 중대 추악한 역사적 사실을 정유범란으로 명명하고 이미 2권의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 탄핵을 저질렀나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를 출간하고서 국립도서관이며 국회도서관에 비치 시중에 판매 공급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포고했다가 해제하면서 그로 인한 혼란의 파장이 대한민국 위상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별안간의 비상계엄 포고에 12월 4일 국회는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결 행사함으로써 윤석열은 계엄을 해제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내란을 범한 혐의로서 12월 1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년 7개월째 대통령 행세하던 업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되었다. 탄핵심판 청구 사건은 2024년 나팔로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었고 현재 6명의 재판관으로서 12월 27일 첫 심리를 갖는 기일을 정하고서 1차 심리를 진행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건에서나 이미 심리 진행 중이던 사건에서조차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서는 헌법재판소법상 모든 사건의 심리조차 진행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논의 중이나 논의 뒤에 3명을 추천한다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공석이 지속된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불법 탄핵으로서 법난을 저지른 데 이어 또 2025년에 결정 있을 불법 가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사건에서도 동질의 법난을 획책하고 있어 보인다. 적법성에 있어서는 이미 본래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지만 세상이 온통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하고선 국회가 탄핵을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를 탄핵 심판하겠다고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 나라의 공권력과 국민은 그를 대통령으로 인식하고서 탄핵 심판 사건에서 불법 탄핵의 단초가 되는 6인으로서 심리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고 2017년에 있었던 정유법난의 헌법재판소 행태를 볼 때 수계통령 윤석열을 탄핵하고자 하는 편익으로 그들의 자의적 법률 해석을 내놓게 해서도 안 될 일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은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됐지만 8월 5일 국회 야당 의원들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청구당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헌법재판소 소장과 2명의 재판관 등 3명의 헌법재판관이 10월 17일 임기가 종료되었다. 이들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데 그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음으로써 결국 10월 18일부터는 재판관 6명만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의한 사건 심리도 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가 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장은 10월 10일 해당 헌법재판소법의 해당 조항이 자신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0월 14일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소원 본안 심판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심판정족수 제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이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 2024원 4250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문을 본다. 가처분 인용 요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 규정과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가처분 규정에 따를 때 본안 심판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에서 문제된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와 그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후자의 불이익이 전자의 불이익보다 클 경우 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가처분 인용 여부 1.
신청인은 2024년 10월 10일 이 사건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위 조항이 신청인의 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본안 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 또한 3명의 재판관이 2024년 10월 17일 퇴임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다면 위 조항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재판의 요청은 단순히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재판 청구권의 제한의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판 청구권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헌법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재판 청구권에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탄핵심판 사건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또한 신청인의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그만큼 장기화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신청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또한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 삼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재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 다만 보다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그 후 본안 심판의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제때에 진행하지 못하여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이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는 전원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국 재판관 거리로 인한 불이익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다. 임기제를 두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여야만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직무대행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는 전무하다.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석이 된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자귀의무가 존재하고 이러한 자귀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 소결. 사정이 이러하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허용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결정에 관하여 우리가 분명히 고찰해야 할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법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인이 그의 본안 사건의 원만한 심리 진행을 위하여
부대적으로 신청한 실정법규의 효력을 당해 본안 사건에 관하여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 민사집행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가처분 제도는 보전처분의 일종이다. 보전처분의 한 종류인 가처분은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로서 민사집행규칙 제215조에 명백히 정의된다.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구인의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심판으로서의 본안이 아닌 본안에 부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질의 1. 실정법규의 효력 정지가 가처분의 객체인가? 질의 2. 재판관이 그럴 수 있는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는가? 질의 3. 헌법재판의 부대 신청 사건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결정의 소결로서 다만 이 사건에서는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바도 이와 같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 중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하여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정지함이 상당하다. 했다. 질의 4.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서 다만 이 사건으로 한정한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다른 헌법재판에 확장 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